예, 우석진 교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발언을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발표하신 3대 메가 프로젝트 들어보니까 앞으로 한반도의 30년, 더 나아가서 100년의 명운을 결정할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70년대에 우리 중화공업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90년대 말 우리 IT 투자를 했는데 그 이후로 사실은 변별한 인프라 투자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투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다만 70년대 중화공업의 투자는 주로 이제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한 투자였는데 이것이 생산성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번 투자는 유형 투자 말고도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도 함께 같이 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지금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를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나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제 솔로우라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80년대 전후에서 컴퓨터가 개발이 되고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컴퓨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이런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경제학자들은 생산성의 역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한국인 경제학자 양신규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있고 그 지도교수 브리놀프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요 역설을 풀어냈는데 우리가 투자한 거를 잘 보게 되니까 1달러 투자했을 때 시장 가치가 10달러씩 늘어나는 그 이상 늘어나는 그런 생산성의 향상을 관찰할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기본적인 투자 외에도 보완 투자들이 같이 지속이 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특히 소위 말하는 이제 조직 자본이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쌓여야 된다. 조직 자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부서 간의 의사소통 방식, 의사결정 과정, 업무 절차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바꿔야지만 우리가 투자한 물적인 이 투자가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이 된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증기기관이 발달된 다음에 전기 모터가 나왔는데 그거를 증기기관을 전기 모터로만 갈아 낀다고 해서 혁신이 일어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점에서 최근에 한 총리님이 말씀하시던 행동 조직의 AI 대전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 기업 차원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하고 국가 차원으로 올라가 보면은 이 생산 시설을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병목을 이제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술 발전은 이제 하나의 병목이 해소가 되면은 다른 병목이 이제 새롭게 등장해서 생산 시설을 늘려가도 사실은 생산성으로 연결되지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늘리면은 전력과 용수가 문제가 되고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게 되면은 송전망과 냉각 설비가 병목이 되고 로봇을 하려고 해도 데이터나 공정 설계, 숙련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국가 재정의 역할이어야 된다. 그래서 뭐 짧게 줄여서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과거에는 이제 국가 재정의 성과 지표가 얼마를 투자했는지에 지금 목표가 나와 있고 오늘 발표도 잘 들어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그것이 아니고 어떠한 병목을 식별을 했고 그 병목을 어떻게 제거했으며 그것이 민간과 투자와 생산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그것이 이제 성과 지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적극적 재정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자유 토론을 하겠습니다. 발표 부처 외에도 이 비슷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부처에서 장관님 말씀해 주셨고요. 예. 지금 더 발언하실 분은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할 사람이 없는 팀에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석진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한다. 근데 민간이 할 수도 있고 정부가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펀드가 할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물리적 시설, 생산 시설 투자 중심이었다면 사실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생산력 요소는 인적 자산이죠. 사람들의 역량, 기술 수준. 기술 수준도 결국 사람들의 인적 자산을 통해서 표현되니까요. 결국 인적 역량을 얼마나 키우냐인데 이거는 사실 정부의 교육 시스템의 개혁과 관련이 돼 있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들의 일상적 역량, 인공지능 에이전트 활용 능력, 아니면 아예 이 문제를 접근하는 시각, 이런 전 국민적인 인적 역량 강화가 핵심이 아닐까 싶긴 해요. 그럼 뭐 그런 측면에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말씀해주신 뭐 내용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토큰 디바이드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같이 학습을 해도 많은 토큰을 가지고 좀 더 좋은 이 인공지능을 접할 수 있는 학생들은 훨씬 더 좋은 양질의 인적 자본을 쌓을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제외된 학생들은 그런 인적 자본을 이제 쌓기가 좀 어렵고 거기에다 뭐 기업으로 들어간다고 치면은 매니저가 이거를 어떻게 잘 조직해낼 수 있느냐. 예컨대 의사결정 시스템이 옛날 그대로인데 여기다 인공지능을 아무리 집어넣어 봐야 사실은 큰 생산성의 그 재고를 기대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 자체가 이제 바뀌는 이제 그런 무형 자본, 특히 조직 자본의 그 재고도 네. 필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 국민적인 예를 들면 지금은 인식 자체를 대대적으로 바꿔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특정 지역의 특정 사람들에게 아무리 강조를 한다고 해도 그건 제한 좀 한계가 좀 뚜렷한데 이제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고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 나가던 시대에서 이제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 지능 이상의 역량을 발휘하는 시대가 이제는 이미 도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결국은 인적 자산, 인적 역량이 가장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결국 교육 문제가 또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인재 육성이나 인적 역량 강화에 대해서 혹시 이게 교육부 장관님이나 고용부 장관님, 노동장에 혹시 발언하실 기회 있으실까요? 별로 안 하고 싶은 모양인데 총리께서 하십시오 대신. 네. 아까 말씀 주신 부분에서 이제 AI 행정 관련된 AX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AI를 도입한다는 그 사실 자체도 있지만 AI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저희가 변화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일단 일하는 방식이 변화되고 또 생각하는 방식이 변화되고 그리고 저는 AI라고 하는 것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학습해가지 않습니까? 계속 발전하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정보가 합쳐져서 내가 넣은 정보가 다른 사람도 같이 넣어서 이게 한꺼번에 모든 정보들이 모이면서 계속 발전해가고 그럴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좋아지는 거여서 이 누적되고 더해지는 조직 자본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공직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곳곳에 있고 정말 시필추처럼 퍼져 있는데 각자 존재할 때와 이것이 더해져서 우리가 다 함께 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가진 힘이 엄청날 거여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 교육과 그리고 뭐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이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잘 바꿔갈 것인가 여기에 기술이 아마 큰 도움을 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모두의 AI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 모두에게 거의 국가 천재급의 심부름꾼 한 명씩을 배치해 주는 것과 같죠. 뭐든지 시키면 생각해내고 인간 이상의 역량을 발휘하는 네, 뭔가 뭐 노예라면 좀 그렇고 저의 동료가 예전에는 신입사원이었다면 이게 좀 더 좋아져서 대리가 됐다가 지금은 과장급에 저희가 되고 이제 좀 지나면 박사를 매번 옆에 두고 있는 그런 형태들의 이 에이전트들이 점점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 역량을 나의 동료로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이제 뭐 엄청난 대형 연구기관 아니면 뭐 연구 개발 인력 뭐 이런 거를
엄청난 규모를 다 하나로 가지고 있는 꼴이잖아요. 각각의 개인이. 네, 그런 시대가 오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사실 예전에는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컴퓨터가 있었지만 지금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하나가 가진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듯이 앞으로 우리가 손에 쥐게 될 기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능력을 가진 기기를 내가 옆에 갖게 될지는 이제부터 이제 상상의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그 상상할 줄 아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고 네. 봅니다. 완전히 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그걸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네, 저 농림